3월이 되면 상담 들어오는 케이스가 조금 특이한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자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한테서 아이가 학교를 안 가려고 한다. 등교 거부 관련해서 상담이 의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을 만나보면 생활 패턴이 좀 비슷한데요. 늦게까지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다 언제 잠이 드냐면 몸이 몹시 지치고 힘이 들 때 잠이 들더라는 거죠. 그럼 그게 새벽 3시나 4시나 이쯤 되죠. 학교를 가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못해도 7시 반에는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런데 새벽 서너 시에 잔 아이가 7시 반에 일어나려면 뭐 그럴싸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좋아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학교에 오매불망 보고 싶은 친구라도 있어야 되는데 3월이라는 게 조금 애매합니다. 3월은 학년이 바뀌었거나 또는 학교가 바뀌어서 친구 관계가 원만하게 형성이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 그 학생이 굳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서 안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자연스럽게 등교 거부가 되고 이건 학업 부적응이나 아니면 학업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집집마다 요것 때문에 갈등들 많이 겪으시는데 제 생각에 요것만은 꼭 지키자 하는 게 하나 있다면 최소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생각해보면 단순합니다. 우리도 밤 11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8시간 푹 자지 않아요. 중간에 좀 깨거든요. 자, 깨면 어른인 우리도 머리맡에 놓여있는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괜히 한번 뒤져봐요. 카카오톡에도 한번 들어갔다가 밴드에도 한번 들어갔다가 그런데 딱히 볼 게 있어요? 없다? 은밀하게 연락 오는 남자도 없고 딱히 들어가도 볼 게 없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하냐면 다음에 들어가서 고양이 동영상 뭐 이런 거 보다가 또 자요. 그거 영상 굳이 안 봐도 되는데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애들은 들어가면 볼 게 무궁무진하더라는 거죠. 자, 카톡에 들어가면 요즘 애들 거의 대부분 단톡하죠. 몇백 개의 메시지가 와 있어요. 그리고 게임은 일단 들어가면 한 바퀴 돌리고 싶다? 또 어떤 것들은 출첵해가지고 아이템 받아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마트폰을 들고 잠을 잔다는 것은 이 아이가 푹 자지 못하는 방해 요소가 가득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잠이라도 제대로 잘 수 있도록 들고 자지 않도록 이렇게 교육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자, 상담실에서 만나는 부모님들 중에서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인데요. 제가 만난 아이는 이 집에 아이가 3명이에요. 셋인데 셋 다 영특하게 각자 공부들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춘천 시내에 사는 게 아니고 그 시골에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보니까 아이 셋이 되게 영특한데 이 시골이 교육 환경이 가히 좋지 않더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결단을 내렸어요. 어떻게? 엄마가 아이 셋을 데리고 그 시내에 나와서 집을 얻어서 따로 살고 아빠는 직장 때문에 그 시골에 남아 있으면서 주말 부부를 하기로 한 거예요. 이게 생각 외로 어려운 거 아시죠? 돈은 돈대로 들고 아빠는 일주일 내내 혼자 지내야 되고 부모님으로서는 굉장히 큰 결단을 내리신 거죠. 하나 예전과 다른 게 있다면 예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뭐 오락실 간다, 게임 한다 이런 애들은 좀 노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놀든 안 놀든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게임 정도는 다 하거든요. 이 집의 셋째가 중학교 1학년 아들인데요. 얘가 영특하게 자기 할 일을 잘했어요. 요렇게 공부 잘하고 자기 할 일 알아서 잘하는 아이조차도 게임 시간은 필요하더라는 거죠. 어느 토요일 자기 주도 학습하에 의해서 공부할 만큼 하고 그리고 게임에 딱 들어갔어요. 이 아들이. 그런데 불행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아빠가 오신 거예요. 아빠는 일주일 동안 혼자 생활을 하시다가 아이들이 잘 지내겠지 하고 집을 방문을 했는데 이 아들이 다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는 기분이 가히 좋지가 않아요. 게임한다고 아빠한테 인사라도 공손히 할 수 있었겠어요? 막 이게 키보드를 누르면서 어서 오세요 막 이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아빠가 게임을 끄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알겠다고 대답은 했는데 끌 생각은 안 하고 키보드를 더 맹렬히 누르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스물스물 이제 화가 차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아빠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를 집어 던져버렸지. 그러니까 그 집이 막 피해 토요일이 된 거예요. 자,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빠가 게임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만 있었더라도 요렇게 모니터를 집어던지고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자, 게임 끄란다고 쑥 끄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옛날 우리 테트리스 하듯이 몇 초 만에 끝나고 요런 거 아니에요. 중학생들이 많이 하는 롤이나 배그나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혼자 하기도 하지만 친구들끼리 편을 먹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팀 4명, 저쪽 팀 4명 해가지고 서로 전쟁을 하는 거지. 근데 시간이 못해도 3, 40분 정도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 입장에서는 빨리 끝을 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 폭풍같이 눌러댔던겨. 이게 끝이 나야 게임이 끝이 나니까. 자, 그러면 이 게임 하다가도 아빠가 기분 나빠서 그만해라 이러면 나오면 안 돼? 나가면 안 돼요. 왜? 4대4로 하는데 내가 갑자기 나가버리면 4대3인데 우리 팀이 지는 게 불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건 게임 상도덕에 안 맞아. 자, 이건 마치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축구 11명에서 뛰다가 갑자기 아빠가 그만해라 이런다고 했고 공격수인 내가 축구를 그냥 안 하고 나가버리는 거. 아니면 골키퍼 하다가 엄마가 밥 먹어라 이래서 골키퍼 안 하고 그냥 밥 먹으러 가버리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게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만 있었더라도 이렇게 치명적인 실수는 하지 않으실 거예요.